오즈의 마법사. 도로시는 캔자스 대병원 한가운데서 농부인 헨리 아저씨, M 아주머니와 함께 살았다. 세 사람이 사는 집은 4개의 벽과 마루와 지붕, 그리고 방 한 칸 달랑 있는 자그마한 곳이었다. 집을 지으려면 멀리서 나무를 가지고 와야 했기 때문이다. 집 안에는 녹슨 요리용 스토브와 접시를 넣는 찬장, 식탁 하나와 의자 3-4개, 그리고 침대 2개가 놓여 있었다. 헨리 아저씨와 M 아주머니가 쓰는 큼지막한 침대는 한쪽 구석에 놓여 있고, 도로시의 작은 침대는 반대편 구석에 있었다. 집에는 다락방도 지하 창고도 없고 마루 밑에 태풍 대피소로 사용할 조그만 굴만 하나 있었다. 웬만한 건물은 싹 쓸어버릴 만큼 거센 태풍이 몰아칠 때 세 사람이 몸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마루 한가운데 있는 뚜껑 문을 열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면 나왔다. 도로시가 현관에 서서 바라보는 캔자스 대병원은 온통 잿빛이었다. 사방의 하늘 끝과 맞닿은 드넓은 곳이었지만 시야를 가릴 만한 나무 한 그루, 집 한 채 보이지 않았다. 열심히 갈아놓은 땅은 뜨거운 햇볕에 그을려 잿빛이 되었고 그마저도 가늘한 실금이 가 있었다. 푸르렀던 잔디도 뜨거운 볕에 생기를 잃고 주변 풍경처럼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집에 칠한 페인트도 뜨거운 볕에 색이 바래고 빗물에 씻겨내려가 이제는 집 밖의 풍경처럼 어두웠다. 뜨거운 햇볕과 바람은 M 아주머니의 모습마저 몰라볼 정도로 바꿔버렸다. 캔자스 농장에 처음 왔을 무렵에는 누가 봐도 예쁘고 앳된 새색시 모습이었는데 초롱초롱하던 눈망울은 우울한 잿빛이 되었고 붉게 상기되었던 2 볼과 입술은 어느새 사라졌다. M 아주머니는 이제 깡마르고 퀭했으며 좀처럼 웃지 않았다.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된 도로시가 처음 이곳 삼촌집에 왔을 때만 해도 M 아주머니는 까르르 웃는 아이의 웃음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비명을 질렀고 도로시의 즐거운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놀란 마음을 추스르곤 했다. 물론 지금도 M 아주머니는 언제 도로시가 웃을 거리를 찾아낼지 궁금해하는 눈치다. 헨리 아저씨도 좀처럼 웃는 법이 없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 늦게까지 죽어라 일만 하다 보니 즐거움이 뭔지조차 몰랐기 때문이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부터 투박한 장화까지 온통 잿빛인 헨리 아저씨는 엄숙하고 진지한 표정에 말수도 적었다. 도로시를 웃게 만드는 건 토토뿐이었다. 도로시는 토토 덕분에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잿빛으로 물들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토토는 잿빛과는 거리가 멀었다. 조그맣고 검은 강아지 토토는 윤기가 흐르는 긴 털을 가졌고 앙증맞은 코 양옆에 작고 까만 눈동자는 연신 즐거움으로 반짝였다. 토토는 하루 종일 노느라 바빴고 도로시는 그런 토토와 함께 장난을 치며 시간을 보냈다. 도로시는 토토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러나 오늘은 토토와 뛰어놀지 않았다. 헨리 아저씨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계단에 걸터 앉아 평소보다 더 짙은 잿빛 하늘만 쳐다보자 도로시도 토토를 품에 안은 채 하늘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엠 아주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저 멀리 북쪽에서는 바람이 낮게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헨리 아저씨와 도로시는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기다란 풀들이 파도처럼 굽이치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남쪽에서 휘파람 소리를 닮은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반대편 풀도 파도처럼 굽이치고 있었다. 그러자 헨리 아저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말했다. 여보, 사이클론이 몰려오고 있어. 그는 다급히 아내를 향해 소리쳤다. 난 가축들을 살피러 가야겠어. 헨리 아저씨는 소떼와 말들이 있는 축사 쪽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다. 엠 아주머니도 설거지를 멈추고 현관으로 뛰어나왔다.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닥쳤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도로시, 서둘러! 엠 아주머니가 외쳤다. 당장 대피소로 피해야 해. 그 순간 토토가 도로시의 품에서 폴짝 뛰어내려 침대 아래로 몸을 피했고 도로시는 토토를 잡으려고 몸을 움직였다. 엠 아주머니는 잔뜩 겁에 질려 마룻바닥에 뚜껑 문을 연 뒤 사다리를 타고 조그마한 굴 속으로 몸을 숨겼다. 도로시도 가까스로 토토를 붙잡아 아주머니의 뒤를 따랐다. 그런데 방 한가운데쯤 도착했을 때 거센 바람 소리와 함께 집안이 좌우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도로시는 중심을 잃고 마룻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집이 두어 번 빙그르르 돌더니 천천히 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하필 도로시의 집에서 딱 마주쳐 집이 회오리 바람의 한가운데 놓인 것이었다. 보통 폭풍의 눈은 잠잠한 편이지만 강한 바람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집은 점점 하늘로 떠올랐고 마침내 가벼운 깃털처럼 저 꼭대기까지 밀려 올라갔다. 도로시는 마치 풍선을 타고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사방이 칠흑처럼 어둡고 흐르렁대는 거센 바람 소리가 들렸지만 도로시는 그런대로 바람을 잘 타고 있었다. 처음에는 몇 번 집이 빙그르 돌다 한 번인가 심하게 출렁거렸지만 도로시는 요람에 누운 아기가 된 양 누군가 좌우로 부드럽게 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도로시는 그저 마룻바닥에 가만히 앉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차분하게 기다렸다. 하지만 토토는 적응이 안 되는 모양이었다. 연신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컹컹 짖어댔다. 한 번은 토토가 활짝 열린 뚜껑 문 근처로 갔다가 아래로 쑥 빠지는 일이 벌어졌다. 순간 도로시는 토토를 영영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뾰족한 토토의 귀가 문 위로 쑥 튀어 올라왔다. 기압이 워낙 강해 토토가 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밑에서 받쳐준 것이다. 도로시는 바닥에 배를 대고 기어가 뚜껑 틈새로 올라온 토토의 귀를 잡고 끌어당긴 뒤 다시는 토토가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꼭 닫았다.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흘렀고 도로시는 서서히 두려움을 떨쳐냈다. 하지만 너무 외로웠고 사방에서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가 워낙 커서 금방이라도 귀가 먹을 것 같았다. 처음에는 이러다가 집이 바닥에 뚝 떨어져 온몸이 산산조각 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몇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자 괜한 걱정은 접어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침착하게 기다려보기로 했다. 도로시는 출렁대는 바닥을 기어서 침대 위로 올라가 몸을 뉘었다. 토토도 뒤따라와 도로시 옆에 엎드렸다. 비록 거센 바람이 불고 집이 좌우로 흔들렸지만 도로시는 눈을 감기 무섭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